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4호 태풍 다나스가 중국과 대만 서부 해안을 강타하며 대규모 피해와 인명피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타이완 남서부 자이현에 상륙한 다나스는 서부 자이시와 윌리년 등 주요 도시들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순간 최대 풍속이 무려 시속 200km를 넘어서면서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또한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타이완 해안 지역 일대에 쏟아졌는데요. 태풍 다나스는 북상하는 동안 세력이 조금씩 약화돼 새벽에는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된 뒤 타이완해 옆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상당했습니다. 타이완 재해대응센터 발표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무려 502명이 부상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8일 중국 저장성 남부와 푸젠성 북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자 중국 중앙정부와 저장성, 푸젠성 정부는 이미 태풍 경보를 발령하고 수많은 선박들을 항구로 긴급 피신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나스는 중국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중국 충칭시에 상륙한 태풍 다나스는 단 하루 만에 최대 280mm의 폭우를 퍼부었는데요. 그 여파로 충칭시 주룽포구 양자핑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쇼핑몰 지하 1층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천장 타일이 하나둘 떨어졌고 이를 본 고객들은 놀라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급히 대피했습니다. 잠시 후 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배수관 고장으로 빗물이 역류해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5층짜리 건물이 폭우로 약해진 집안 위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강으로 빠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산시성 신저우시 렁수이강 인근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불과 7초 만에 통째로 강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중국 수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렁수이강이 2005년 이후 최악의 홍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폭우로 주변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물을 지탱하던 토사가 붕괴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중국 누리꾼들은 건물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충격적이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도 베이징에도 최고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시내 곳곳에서는 흙탕물 속에 차량들이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이 생생히 목격됐습니다. 7월 2일 베이징에는 최고 16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베이징 기상당국은 홍수 비상대응 4급을 발령했습니다. 이날 오후부터 3일 오전까지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 중남부 지역에는 100에서 160mm의 폭우가 예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로 타이양 산맥과 옌산 산맥을 포함한 중국 북부 지역에서 산사태를 비롯한 지질 재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으며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 일부 도시는 침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우기 대비를 위해 구조인력 5,600여 명, 2,600여 대의 장비, 900여 대의 수송 차량을 상시 비상대기 시켰지만 워낙 기록적인 폭우였던 탓에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후베이성 셴펑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단 12시간 만에 354mm의 폭우가 내렸고 지방정부는 무려 12,000명의 주민을 긴급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1일 밤 기록적인 폭우로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도로와 차량, 상가들이 통째로 침수됐습니다. 일부 차량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사람들조차 피할 새 없이 폭우에 휩쓸려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어둠 속에서 완전히 잠긴 도로 위를 차량들이 간신히 지나가거나 떠밀려가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가로등마저 잠길 정도의 수위는 평소 도로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셴펑현에는 24시간 동안 3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100년 빈도의 폭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셴펑현을 포함한 후베이성 남서부 전역에는 홍수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군부대와 구조대가 총동원됐지만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마치 2021년 허난성 정저우시 홍수 참사가 재현되는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도심과 지하철이 물에 잠겨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도로가 아예 강처럼 변해버렸다, 물살이 너무 세서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떠내려갔다고 충격을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 주요 포털과 SNS에서는 이번 홍수 사태가 사실상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 배수 인프라의 부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초기 대응 부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사태는 중국 남부 전역에서 이어지는 폭우의 일환으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강력해지고 있다며 주변국들도 이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라 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자연재해 때문일까요? 중국인들 일부는 이제 홍수를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불어난 강물에서 서핑을 즐기는 남성도 포착됐는데요. 홍수로 인해 곳곳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홍수 속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2022년 유저우 홍수 때는 침수된 도로 위에서 접이식 의자까지 펴놓고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한 농촌에서는 결혼식 도중 폭우가 쏟아져 연회장이 잠겼음에도 예식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하객 누구도 침수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웃음과 충격을 동시에 줬는데요. 그만큼 홍수는 이제 중국에서 일상이자 풍경처럼 굳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수해 지역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노는 사람들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일상이 됐다고 해도 이재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은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닙니다. 수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이 사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뉴욕타임스는 히토류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발생하며 중국 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 2012년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히토류 채굴로 산사태, 하천오염, 환경재난이 발생했고 국민 건강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공식 인정했는데요.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은 내몽골 자치구 고비사막 남단에 위치한 산업도시 바오토우입니다. 세계 히토류 산업의 수도라 불리는 이 도시는 수십 년간 부실하게 규제된 히토류 생산으로 무려 200만 명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는 납, 카드뮴 등 각종 독성물질과 방사성 토륨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오염물질은 지하수로 스며들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건기에는 먼지 형태로 대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내몽골 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올해 1월 발표한 논문에서 인공호수 인근일수록 오염이 심각하며 생태학적, 환경적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인공호수는 바오토우 북쪽 11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오토우에서 130km 떨어진 고비사막의 히토류 광산에서도 방사성 토륨이 폐수와 먼지 형태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2003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히토류 오염으로 인해 아동들의 지능 발달 장애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환경오염 정화 작업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큽니다. 바오토우에서는 인공호수 주변 주거지역을 오염이 덜한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누수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배수로를 설치했지만 인공호수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토륨 먼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토륨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인공호수에 폐기해왔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방사성 토륨을 의무적으로 별도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구소련 시절 에스토니아의 히토류 정제 시설에서 발생한 토륨 먼지가 북유럽까지 날아가자 1991년 EU는 10억 유로를 들여 콘크리트 저장소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바오토우에서 발생하는 토륨 먼지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중국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를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와 자연재해만으로도 위험한데 방사성 토륨을 그대로 버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독성물질들이 지하수, 하천, 그리고 도시로 유입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칼끝은 결국 자국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